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조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민원봉사과 조미환.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고정보 가족요건 담당입니다. 김종현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윤성호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지민경 지적제조사 담당입니다. 이어서 각 팀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입니다. 가족요건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순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성목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되 공통사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생략해 주시고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계획을 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타 내용은 주요 골자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실제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 1회, 실무심의 6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도에는 실무심의 3회, 2018년 7월 현재 실무심의 1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운영 실적입니다. 유기 민원 처리 사항으로 2016년도에는 6,677건의 단축률 50%를 올렸고 2017년도에는 7,701건의 44%, 2018년 7월 말 현재는 5,753건의 48%의 단축률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고객 감동 명 행정 서비스 구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먼저 시민 편익을 위한 고객 감동의 민원 서비스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실무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토요 민원실 운영을 매주 운영하였고 운전면허 관련 이동민원실은 강릉 운전면허 시험장의 인력 부족 사유로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발급대 설치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운영 사업으로 8개소 11대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복합민원 분야의 원스톱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익 제공을 위한 전용공간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을 7월 말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민원 대기실의 사계절 그린 플라워 등재로 사무적인 공간 이미지를 쾌적하고 산뜻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고령자 등 고동불편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과 장애인 편의 장비 및 물품도 빛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 고충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처리를 위한 민원 상담인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더욱더 행복을 주는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인구 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인구수는 81,79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9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인구수는 82,2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80명이 증대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구수는 81,79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 사항 중 불가 및 반려민원 처리 내역 사유 등은 별첨서류 32페이지에서 40페이지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충민원 유형별 현황 및 처리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283건을 처리하였고 2017년도에 178건, 2018년 7월까지 1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 부과 징수 및 체납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0건을 6,092만 3천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고 2017년도에도 5건을 6,683만 4천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4건을 부과하였으나 모두 납기 미 도래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발급 현황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와 창구 민원 인터넷 구분 작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36만 4,022건, 2017년도에 38만 1,980건, 2018년 7월까지 18만 3,124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토민원실 운영 현황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306건, 17년도에 711건, 2018년 7월까지 50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제조사 사업 개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민원 건의 및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이고 사업 대상은 81개 지구에 8,947필지 12제곱킬로미터이며 2018년도 사업지구는 영남 2지구 78지에 53,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9,7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2,300만원으로 국비 1,500만원과 1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기구 선정과 실시계획 수립, 사업기구 확정과 정리 추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16년도 영남 1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으로 사업지구 현장 조사 및 세부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 협의 중에 있고
2017년도 영남 3지구 및 조양 1지구 사업은 사업지구 행정조사 및 세부 측량을 실시하여 임시경계 열정 및 확정조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영남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 비행자를 선정하고 지적기준점 위성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도 사업 영남 1지구에 대해서 9월 중 경계결정위원회를 심의 의결하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송부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 영남 3 조양 2지구에 대해서는 임시경계 설정 현황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경계 회부를 실시하겠으며 2018년도 영남 2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건의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4건, 2017년도에는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건의 내용과 처리 결과는 위임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도로명주소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도로 327개 구간이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14,489개소로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신춘공로 도로명주소부 122건, 다가구 주택, 월빙 등 55개소의 상세 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신규 도로명 부여와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DB를 정비하였습니다. 홍보 추진 사항은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 서비스와 지역 축제 및 행사 시 우리 집 주소 소보기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그 외 홍보 물품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대시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유지갱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범위는 아이파크 도로 개설 등 58개소 신규 물량 발생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km이고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까지 도로 시설물 및 상하수도 조사 탐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정입지 구조화 편집, 12월에는 DB 제작 및 시스템에 탑재를 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업무 수행으로 시민 안전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 및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6건의 17필지가 접수되어 4건의 9필지는 분할 정리 완료되었으며 1건의 4필지는 분할 진행 중이고 1건의 4필지는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2건의 7필지가 접수되어 1건의 2필지는 분할 정리 완료되었고 1건의 5필지는 분할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말까지 5건의 11필지가 접수되어 지금 분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및 검증 위반 건수 조치 결과입니다. 2016년도 실거래 신고 건수 9,490건의 검증 위반 건수가 15건이며 2017년도에는 9,017건으로 위반 건수 21건, 2018년 현재 6,716건의 위반 건수는 37건으로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련 지목별 변동 추이와 1신청 위원별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전년 대비 지목별 변동 추이 사항입니다. 총필지 수가 27,516필지에 대해서 전년지가 31,500원에서 금년도 결정지가가
46,146원으로 11.2%가 상승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강원도가 7.01%이고 전국적으로 6.28%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의 신청 연결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이의 신청은 5필지로 조치는 상향조정 1건, 하향 1건, 기각이 3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의 신청은 25필지로 상향 요구가 18건, 하향 요구가 7건이 신청이 돼서 조치 내역은 상향 조정 13건, 하향 2건, 기각 10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이의 신청 필지는 17건으로 조치는 상향 3건, 하향 1건, 기각 13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행정지도 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전체 중개업소 97개소 중 행정지도 21개소, 고발 1개소, 업무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가 각각 처분받았고 2017년도 전체 중개업소 19개소 중 행정지도 23개소, 업무정지 2개소로 처분받았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중개업소는 전체 137개소로 그중 1개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떴다방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지도점검 및 단속을 4회 실시했고 2017년도에 2회 실시, 2018년도에 상반기 지도점검은 실시가 끝났으며 지금 현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점검 내용과 단속 실정은 유인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지적보부합지 현황 및 정의 실적입니다. 총 2개의 사업지구, 동명지구와 건물지구 25필지 18,202평방미터에 대해 지적보부합지를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물에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이영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우리 과장님이 너무 미모가 있으셔서 민원봉사 친절도가 높다고 그러시던데 친절 교육은 18년도는 하셨나요, 직원들? 네, 저희가 이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는 저희 하반기에 지금 이제 강사 섭외 중에 있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는 운영창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가 간담회 겸 그래서 친절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좀 교육을 좀 받으셔야죠, 그죠? 네. 네.
23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 7번 보면 지적 제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네. 지금 사업 대상이 81지구에 8,947필지로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시 면적의 11.4%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네. 추진 실적을 보면은 16년도에서 18년까지 영랑 1지구하고 3지구까지 613필지랍니다. 저기 자료에 보면 네. 저기 24페이지 네네. 추진 실적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16년도에 351필지 17년도에 184필지 18년도에 78필지 이렇게 해서 총 613필지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실시할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지적 제조사 사업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 연차를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는 이제 전체 필지 중에서 지금 한 10%를 완료를 했어 대상 사업에서.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이제 11.4%를 완료를 하고 이제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지적 제조 사업 기본 계획대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끝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예. 실제로 동명동하고 중앙동 그 주택가 주민들이 측량이 잘 안 맞고 최근 측량하면 경제 차이가 난다고 지금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지구 선정하기 전에 그 토지 소유자들을 이제 그 설명회를 하고 그 동의서도 받고 지정지구 신청을 할 때는 이제 공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황 측량하고 경제 측량을 할 때는 그 소유자들 입회하에 또 합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인신청도 받고 위원회 경영결정위원회도 하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의견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주민들 의견들이 좀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이 있으니까 그 지침에 맞게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주사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강정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저 민원봉사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행정생활감사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네. 좀 더 우리 민원 서비스가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는 쪽에서 조금 개선을 요구하는 쪽에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이제 민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기가 되잖아요. 뭐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 네, 전화로 또. 뭐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제 국민신문고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청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정서도 되고. 그 중에서 저는 우리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와 연결되는 네. 그 민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은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해당 부서가 어딘지를 판단해서 그 부서에다가 넘겨주는 네, 처리 중에 시스템이고요. 부서로 저희가 이거 나왔어요. 그 판단을 누가 하죠? 저희는 담당 직원하고 계장님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하면 좀. 이제 이 많은 시민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거를 이제 보십니다. 이제 불특정 다수의 네.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이제 이걸 보시는데 이제 과거보다 일단은 많이 나아진 점이 그 이제 시스템이 이제 그 전에는 이렇지가 않았었어요.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속초시청으로 들어와서 민원 넣고 속초시청에서 그냥 답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부서마다 또 직원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다는 것까지도 이제 민원이 될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모 가에서는 똑같은 말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에 대해서 그런 민원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뭐 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민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해결됐는지 해결이 안 됐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그 말씀을 달고 그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운분이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이거 하나 이제 볼게요. 이제 이 민원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고 민원 내용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는데. 자, 이렇게 이제 답변을 보는 거예요, 답변. 네. 자, 답변을 보면은 이제 속초시 안전한 보호변경 조성을 위해 고견을 주신 기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하께서 건의하신 거에 대해서 점검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민원의 끝이냐는 얘기죠. 점검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의 부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민원을 접하시고 이거를 해당 부서에다가 그 지정을 해주셨으면 네. 다시 이게 답변이 되기 전에도 과장님께서 이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해당 부서를 알려주고 배당을 한다 그러죠? 배당을 하고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처리 결과를 올릴 때 민원봉사과하고 또 어떤 조율이 돼가지고 올리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 주무 부서로 소관 부서로 지정해서 주고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이제 그 처리 기한이 사유가 됐는지 지연이 됐는지 이런 처리 상황을 점검을 하고 지연이 될 경우에는 이제 언제까지 하면은 문자 발송 메시지는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됐는지까지는 하고 그 답변은 이제 처리 주무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내용까지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대신 이제 그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답변을 단다 하더라도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봉사과에서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 답변에 대한 이런 불만적인 시민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답변을 달 때는 최대한 그 상세히 또 그리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달아달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민원과정에서. 그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또 보다 보면 뭐가 좀 특이한 점이 안 보이나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담당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나요? 다른 민원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는 자, 맨 마지막 보면은 이래서 필요할 경우 교통안전과 어느 직원 전화번호까지 있으면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서 직원 이름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어느 부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부서조차도 안 나오고 또 어떤 요거 말고 또 다른 데 또 들어가면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데 가면 또 부서 이름만 나오고 부서 전화번호 나오고 또 이렇게 이 경우에는 부서의 담당 직원 이름에 전화번호까지도 나온단 말이죠. 저도 이제 시스템인데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그 담당자 그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이제 기재가 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서로 수령이 될 때는 저런 식으로 차량 교통안전과 담당자 누구 담당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해서 문서를 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보여준 거는 제가 이게 지금 같은 시스템의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 우리 과장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밑쪽으로 보면은 그 상황이 나올 텐데요. 제가 지금 이걸 다 보고 그 있는데요. 밑에 보면은 네. 담당자하고 전화번호하고 처리 기한까지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점검 좀 해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다 보면 물론 각 부서 공무원분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친절하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친절하게 여기다 상세히 잘 답변을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더욱더 최대한 노력을 자세하게 답변을 민원인들한테 수긍이 갈 수 있는 자세한 답변을 게시할 수 있도록 네. 담당하는 교육시킬 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에 혹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여기다 달아야 되는 게 저기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그냥 아예 부서 이름도 안 달고 또 어디는 부서 이름까지만 달고 전화번호 달고 어느 부서는 부서 이름에 계획까지 이름 전화번호까지도 다는 경우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행정검사 끝난 다음에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모든 부서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공통된 좀 이렇게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분들 이제 많은 이제 민원에 이제 놓여 계시는데 이제 일반 민원도 있고 이제 특이 민원도 이제 있어요. 특이 민원은 이제 악성 민원 또 그리고 이제 아주 반복된 민원을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 그러다 또 오셔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뭐 협박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뭐 기구를 파손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간혹 있죠 그런 경우들. 네, 폭언하고 욕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요건데 이렇게 이제 잘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화로 욕설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포번을 할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상급자를 무조건 바꾸라고 할 때도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대면 상태에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할 때도 어떻게 대응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이런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더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서 같이 잘못 대응을 하다가 더 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 제가 정확한 지금 자치단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얼마 전에 총기 사고도 한 번 있었던 거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일반 민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도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만드는 매뉴얼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 직원들 하반기 친절 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그 교육 교재로 삼아서 전체 공무원에서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주간 전체 직원 대상 CS 교육 이제 친절도 교육 거기서 이제 이제 평일 근무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민원에 근무하는 부서 직원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꼭 있어야 될 필수 인원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자료는 받아보진 못했지만은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과연 몇 명 정도가 그 교육을 받고 몇 분 정도가 빠지는지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은 그런 교육은 최대한 많은 인원이 누락 없이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더 예를 들어서 2파트로 한다 그러면은 그 3파트로 조정한다든지 오전 오후 그다음 퇴근 직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출석 체크하시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받았고 어느 분이 안 받았는지 그게 관리가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시 학습 점수에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고 네. 아까 이제 동영상 하나 보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전국적으로도 많이 나가니까
동영상 하나 보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돌며 상습적 혜택을 주는 악성 민원인에 법원이 이래서 구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우 기자. 한 달에 800건 넘는 민원을 처리한 충주시 허가 민원과 개발의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언제부턴가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전직 이자에 맞아 부당 공무원이 관직까지 했습니다. 신한 정모 씨는 지난 2009부터 2년 반 동안 국서와 요청, 법원 돌아다니며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300건 넘게 검찰 민원실에서는 그때 학교 급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듭 신한 소리를 지르며 경찰 허위 신고도 했습니다. 정 씨가 전담 부원들을 고발했지만 경찰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불만을 품고 고소한 사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악성 비난에 시켰습니다. 결국 수지법 수지원은 의무 가계수 적용해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을 계기로 인권민만으로 반복적 민원에는 강력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좀 길게 보여드렸냐면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민원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봉사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릴 경우 언제든지 상급자에게도 항상 얘기를 빨리 하시고 혼자서 그러고 계속 두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체제를 좀 잘 갖춰주시고, 제가 이제 관련 법령도 보다 보니까 우리 이제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보호 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잘 처리하신 후에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법의 도움도 요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회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은 뭐냐면, 늘상 좀 오픈된 사무실에서, 그쵸. 다중의 시민들에게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그 일상의 업무를 해야 될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긴장감, 그 조심스러움,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 이제 그 일하는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20쪽에 보면 이제 인구 변화에 대한 인구 증감 현황을 좀 꼼꼼하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결국 지금 우리 속초시에 들어오고 있는 공동주택이 어디에 건설이 되고 그리고 입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좀 변화의 추이를 조금 좀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이제 성별 분리 통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하, 증감,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모두 다 역시 성별 통계가 여기에는 지금 담겨져 있진 않지만 실제로는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번 저희 좀 자료를 주실 때는 그 통계를 좀 같이 주시면 저희가 전체 그 도시 인구 변화들을 좀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토요 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저는 그 토요 민원실 운영이 상당한 이제 편리성이 되는 반면 그리고 2명분이 하루에 4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제 그 당초 토민원 근무는 이제 주 5일 근무 하면서 처음 이제 만들어졌는데 시행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쭉 보면은 재증명 발급이 제일 많고 주민등록 재증명 발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네. 인감증명 발급 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서 네. 관장하는 사무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서 저는 시스템이 야간은 안 들어있는데 9월부터 24시간 상시 네. 민원 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열어놓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9월 달부터. 그래서 발맞춰서 그 토요일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용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발맞춰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새로운 사실인데요. 그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아까 동별 사무소에서 이제 발급하고 있는 그 민원이 이 주말 토요일 민원 발급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시청에 있는 거는 이제 전부 야간 24시간 다 되고요. 네. 발급 종류는 이제 다 되는 거. 다 되는 건가요? 86종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일반 주민등록 업무도 그렇고 세무서 국세 업무, 부동산, 토지, 교육, 전체 다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만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다 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주민등록 그 관련의 업무가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무인 발급의 상황을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이게 좀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그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전체 그 3개년도 2년 반이 한 24%를 차지해요. 총 지금 발급 창구 방문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효율성과 그리고 그 토요일 이제 민원의 상황하고 있는 것들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점검을 하시기 전에 그 토요일 민원 상황 자체가 그러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가. 평일 저희가 5일째 근무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업무의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좀 안 됐을 수도 있고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일째 근무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는 좀 한번 재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발급이 좀 가능한 상황들이니까 전반적인 그 논의가 함께 좀 필요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죠. 예. 앞서 제가 그 열린 사무실에서의 이제 근무 환경에 모두 다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황, 민원실의 어떤 특수한 하나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과장님이 얼마나 많이 이제 그 과외 직원들의 복리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파악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네, 최일선으로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일선으로 필요한 직원 네, 지금 업무 환경을 개선이나 저희가 우리 민원 그 창구 공무원들이 그 앞에 25분이 계신데 네. 그 책상하고 의자가 네. 처음 민원실 생길 때 그거를 그냥 그 비좁은 공간에서 낡은 걸로 해서 이렇게 잠을 때도 이렇게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서로 자꾸 열려갖고 기둥을 세워갖고 그 잠을 쇠로 채울 수 있게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거기에 굉장히 노후가 되고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좀 7월 말에 한 3천 원에 대해서 그 앞에는 좀 했습니다. 그 옛날 그 소나무 인테리어하고 오래전부터 민원실 처음 신청할 때 있었던 그 인테리어를 다 없애고 내부 공간을 좀 확보해서 거기를 조금 나름대로 일부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넓히긴 넓혔습니다. 공간 좀 재배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더 민원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공간은 비좁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민원 내부 환경을 컨설팅을 좀 받아서 좀 바꿔볼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도 2월달에 그 컨설팅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내보려고 하니까 이년도 예산 부분이 좀 힘써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행안부의 컨설팅은 이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공모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말씀이시죠? 공모사고는 아니고 네. 그냥 컨설팅만 받는 그냥 컨설팅만. 컨설팅 받은 다음에 사후에 필요한 부분들 이제 필요하다. 네. 전체적인 그 민원실의 이제 환경 개선이 다소는 되고 있지만 저도 방문을 해보았지만 이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잘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환경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제 사무 환경 자체가 좀 시간이 너무 노후화됐다. 모든 시설들이 예, 그런 부분들 뭐 직원분들이 치선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과장님의 의견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파악하신 걸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시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민원 행정 업무에 많이 바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2가지만 여쭐게요.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그 지금 아파트들 그 떴다방 매년 그 문제가 됐었죠. 지금 11개가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업체가. 거기에는 자료가 안 나오셨는데 이제 그 아파트 이제 주상복합이 됐든 11개가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제 건축 예정인데 이게 지금 단속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소장님. 맞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현장에서 주택 청약과 관련돼서 그 신청하러 오는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왔다 갔다 다니면 부동산 중개업자인지 외지에서 온 소위 말하는 떴다방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죠, 그게? 단속의 한계점이 분명히 네, 보여요. 저희가 이제 떴다방 관련해 갖고 이제 무용수 오픈하는 날부터 그 공중개서 협회랑 같이 필요한 이제 경찰서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합동 점검을 실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청문회 사용해서 임시중개 시설물 설치해 놓고 중개행위 하는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없고 명함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명함 주는 행위는 이제 그 자리에서 현지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차량을 통해서 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이렇게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런 데까지 쫓아가서 단속하기에는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약권이 없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증거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이 될 수 없는 상황에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특사형 제도를 지금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불법의 특사형 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는데 그 특사형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볼까. 인력 충원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정말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법으로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은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본의원도. 그래서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법상 이게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되는데 법에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떴다방 이 외부 업자들이 무허가 업자들이 들어와서 이 부동산 업체에
오히려 그 전매 차익을 노리고 사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제가 몇 번 종종 봤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깊습니다. 이게 향후 지금 11개,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 건축 행위와 관련돼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참 어떤 대책이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관련 15쪽 보면 민원 처리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이 민원 관련해서 민원 내용이 들어와도 국가의 우리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로만으로는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죠. 법적으로 위배가 돼서 하는 거는 이제 네. 처리하기 쉬운데 네. 법적으로 강제 조항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제기돼서 이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만으로 되지 않는 사항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렇죠? 조례도 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그렇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상위법에 없는 내용은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우리 해수욕장 근처에도 지금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있고 폭죽과 관련돼서 소원 등과 관련돼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 숙박시설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상위법에는 단속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속초에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단속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계도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 법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원문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통제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또 사고가 발생이 되면 또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기관이나 뭐 동주민센터 이래서 협업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 데는 이제 계도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 그런 의견들을 묻는 정부에서 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제도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연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적인 조치라든가 어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계도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안내 표지판만이라도 명확하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도 버젓이 하는 몰상시간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인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인근 대포항 같은 경우는 그 폭죽 때문에 인근에 오신 분들이 거의 정말 민원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지역 주민들께서 계도를 했습니다. 계도를 하고 현수막 개첩을 하고 그리고 폭죽 판매를 업체마다 다니면서 정말 협조를 이끌어냈단 말이죠. 그렇게 민하고 관하고 정말 홍보 활동을 좀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뭐 시민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차적으로 포함카드와 안내 표지판 다시해서 주민 계도하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실시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 홍보가 일단 우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도 활동 많이 하시는 것도 참 고생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신데 일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과 관련돼서 이 개발 행위 관련한 민원 중에 소음 피해 민원이 민원실로 많이 접수가 되시죠? 네. 그런 접수가 되실 때 이제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도 하실 거고 처리 내용도 그 민원인에게 또 알려주실 또 의무가 있으신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소음인가요? 지금 건축 행위와 관련돼서 소음 문제도 있고 또 야간에 개소음 발생이 많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연도 좀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개인 사유지에서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그것도 계도 부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고, 예, 네. 그 소음 진동 수영하고 관리, 그 법상에는 이제 동물 소리는 그 소음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조항이 없어갖고 네.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그 주인, 견주분들, 또 공무원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그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현장에 나가시면서 가장 힘드신 점은 뭐라고 느끼세요? 현장 우리 실무자들이 다녀오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존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려니까 힘든 거죠. 네. 단속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참 이 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행정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 지도를 못하기 네. 때문이죠. 참 그런 부분이 좀 본인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처음에 그 민원인이 제일 오자마자 가장 많이 들린 데가 민원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좀 깊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올 거예요. 현장 스트레스가 분명히 많이 오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어떨 때는 좀 많이 어두워 보인다, 현장이. 좀 밝지 않다라고 제가 그 부분을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 수많은 그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얼굴이 그 밝게 펴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 시민을 위한 민원 행정을 펼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또 의회도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우리시 그 민원실 대민 친절 또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원인들 중에 그 주차 문제로 그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가 이제 민원실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경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민원 업무도 하고 주차 그 단속도 해서 바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민원들이 오시다 보니까 공간 협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민원 업무가 이게 주차 문제로 이제 이 짜증이 좀 나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저 의회도 이제 들려가지고 꼭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민원실에서 좀 친절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소리하면 그 짜증이 난 상태에서 조금만 소리하면 그게 불친절한 걸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신경질 내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뭐 주차 문제 때문에 그 짜증난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걸 상쇄하려면은 조금 더 친절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게 그 어차피 뭐 이거는 우리 그 지휘부에서 나름대로 또 어떤 뭐 결단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우리 강조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가장님 이제 좀 가볍게 좀 여쭤볼겠는데 우리 보통 민원인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은 뭐라고 부르시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죠. 이제 뭐 이제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제 무슨 회장님 무슨 회장님이라고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라고도 하고 선생님 이렇게 다 좋은데 그 민원인이 안 계시면 뭐라고 부르나요? 그 우리 저 직원들이나 이제 타 부서 직원들이 하실 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뭐라 부르죠? 사업하시는 분요? 예, 이제 뭐 어느 사장님 뭐 사장님이라고 님이라는 정치가 제가 있습니다. 업자란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업자. 이렇게 업자란 말을 이제 우리 계약부서나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약이란 거는 꼭 회계과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업자란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민원실은 님자 존칭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언어 수정 이런 것도 그런 좀 것도 교육 내용에 가볍게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